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광재 의원은 좀 강경 발언으로 이슈가 되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합니다. 좀 그동안 좀 정책과 관련된 행보를 보이다가 요즘은 좀 방향을 바꾼 건지 뭐 이게 새로운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작년에 총선 때 이광재 당시 후보죠. 네. 나왔던 것은 뭐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새로운 좀 정책을 좀 그동안에 민간 싱크탱크에서 해왔던 것들을 정책으로 좀 발현을 해보고 싶다. 네. 뭐 좀 큰 꿈,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뭐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한국형 뭐 뉴딜, 뭐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이제 싱크탱크나 뭐 국회의원 모임 같은 것도 주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좀 강한 메시지들을 좀 많이 던졌어요. 지난번에 도청에 와서 기자간담회도 했었죠. 일단 뭐 지금 선거판이 워낙 과열돼 있으니까 뭐 저는 뭐 그 최근에 그 강경한 발언이나 뭐 저는 뭐 큰 의미는 두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 판에 가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뭐 제 생각인 거고요. 뭐 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거기서 정책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제 생각이고요. 뭐 어디까지나. 얼마 전에 도청을 방문을 했어요. 사실은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도 한번 이제 기자실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기자실이랑 일정이 잘 안 맞아서 마찬가지로 이 의원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실을 두 번에 걸쳐서 약속을 조율해서까지 왔다고 하는 거는 그날 이제 뭐 사실상에 또 뭐 대선에 등판하겠다 마찬가지로 또 얘기는 안 하지만 누가 들어도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그날 사실 이제 선문답을 많이 대선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 내용도 무슨 얘기예요? 역사 전환의 꼭지점? 네. 이 질문이 하나의 질문은 아닌데 질문을 조합해봐야 돼. 질문을 조합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진단을 합니다. 이광재 지사가 현 상황. 이광재 의원이 현재 이제 뭐 역사 전환의 꼭지점이다. 뭐 그래프가 가다가 어느 꼭지점에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뭐 이런 의미인가요? 뭐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 팬데믹 위기에서 이제 여기서 극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극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극복하고 난 후에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뭐 그 정도 의미로 읽혔어요. 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을 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고 실제 고민하고 있다. 역사 전환 지금 시대의 꼭지점이라고 얘기했고 아니 뭐 근데 대선 굳이 안 나가려는 국회의원이 강원도청 기자실에 가서 간담회를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상 대권 의지 도전 밝혔다는 기사들은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나온 거고 사실 근데 저는 이거 제가 받은 느낌인데 브리핑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뭐 예를 들어 오색 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강원도 내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용문홍천 철도 얘기도 하고 또 뭐 식약처의 강원 분원 유치하겠다 굉장히 원주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선 도지사 공약인데 누가 들어도 도지사 공약과 같은 차마 물어보지는 못했는 여쭤보지 못해서 물어보지는 다 이제 대선 어떻게 봅니까 다 대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지선에 생각이 있으신가 이 질문을 차마 못하게 했어서 아마도 느낌이 지선도 염두에 두고 있죠. 다른 시도에 가서는 또 거기에 맞춤형 브리핑을 하시지 않을까. 뭐 그렇겠죠. 근데 그만큼 내가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꿰고 있다. 솔루션까지 제시를 하시는 거 아닌가. 뭐 두 분 다 그런 이제 최근 미묘하게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정책 구상 같은 걸 밝혔는데 최 차장이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어때요? 두 분 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정교하게 가져가려 한다. 내가 똑똑한 정책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 고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광재 의원 왔을 때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사실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이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사실 이제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대답은 대부분의 기사가 윤석열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어요. 이광재 의원이 왔을 때 그 기사가 뭐 글쎄요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도 있긴 하지만 일단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웃으면서 이제 뭐 실수? 뭐 씁쓸한 미소에 가까운데 윤석열 허허 참 이러고 기자실을 여운을 남기면서요?
내가 여기 와서 내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의원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 전 총장에 대한 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한 뭐 씁쓸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힐 만한 탄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네네. 역대 대선에서 강원도 인사들이 여하튼 여론조사 후보군에 들어간 것도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또 더군다나 물론 뭐 유력한 주자로 볼 수는 없지만 2%라는 그 지지율이 뭘 좀 의미하는 건지 특히 이제 뭐 둘 다 더군다나 보수의 어떤 주자들은 아니고 민주당 쪽의 이제 주자들인데 최문순, 이광재 대선 후보 당내 이제 뭐 후보군이긴 하겠지만 이게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뭐 어쨌든 저는 그 나쁘지 않은 신호다라고 받아들이고요. 네.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년 도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이 소신을 갖고 행정을 해왔던 것이 나름 민주당 지도부의 그 좀 말하자면은 그 좀 소환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얘기가 됐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우리의 대표로 그래도 뭐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 여지들을 남긴 것은 저는 최문순 도정의 성과다. 뭐 그 디테일하게 강원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는 별개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강원도민이 이제 한번 우리도 인물 한번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열망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광재 의원은 이제까지 본인 참모형의 이제 그런 인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모는 반사체지만 보스는 발광체여야 되거든. 스스로 빛을 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까 최 기자가 쓴 나도 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역사적 전환기 꼭지점 내 자신과 지금 대화 중에 있다. 지금 좌우로 넘어선 사상보다 생활의 진보가 필요하다. 굉장히 준비된 말들이고 준비된 생각들이에요. 이건 제가 보기에 시대적 전환기에는 누가 더 담대하고 누가 더 새롭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가 여기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분의 이 도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이 약간 2%에 대한 주목도의 의미는 저는 작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그 최문순 지사께서는 이제 도정 마무리라는 이제 약간 좀 대권 도전의 장애물이라면 장애물이지만 그게 있지만 이광재 지사는 기회가 분명히 정치적 공간에 열려 있어요. 이광재 의원은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낙연, 이재명, 그 다음에 혹시 이제 국무총리 끝나고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여기로 들어올 경우 이 3자의 대결에서 균열이 생기면은 저는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라고 봐요. 이 균열 지점을 잘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이 대목은 강원도민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대목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광재 의원이 다시 강원도지사직의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년 정도 남았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